가격이라는 축을 가지고 뭐 이런 거죠.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여기 퀄리티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군들 뭐 이렇게 포지셔닝 하잖아요. 그죠? 이게 포지셔닝이에요. 그럼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로 포지셔닝이 될 거냐? 아니면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어디서나 있는 그런 편리한 제품으로 포지셔닝이 될 거냐? 이런 차원들을 여기서 찾아내가 이 중에 뭘 강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3개 정도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게 그게 브랜딩입니다. 브랜드는 무슨 뜻이죠?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이미지죠. 그래서 삼성 하면 파란색 생각나고 관리 생각나고 LG 하면 화학 생각나고 좀 애국적 기업 이런 게 생각나고 그 내분 없고 이런 거 좀 사회적으로 뭐 공헌도가 좀 더 있고 이런 이미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의도적인 어떤 제품이나 아니면 기업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의도적으로 포지셔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STP가 되면 자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저는 엄청 높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그래서 STP가 된다는 의미는 결국은 0단계에서 내가 1단계에서 3단계 그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장을 압축 경험을 하고 그때 나오는 게 뭐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 관점에서 이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막 물어보러 다니고 그리고 마케팅 관점에서 이 고객 발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단계가 먼저 선행이 된다는 말은 그 분야에 놀아보는 거예요. 놀아본 사람. 근데 새로운 분야 A, B, C의 그 중간 영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 그 프로토타입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그런 연구 개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압축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심사자 앞에 나가서 뭔가 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이 많은 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저리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주저리 말하는 건 뭐죠? 아주머니들도 잘하지만 개발해본 사람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럼 물고기 어항 개발한다 이러면 머릿속으로 한 사람은 그냥 당신이 그 물고기 그 어항 그 개발할 건데 거기서 예상되는 고객층은 어디고 문제점은 뭐고 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 못해요. 그런데 한 굴러본 사람 막 해보면 저 사실은 이거 고객층은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유는 제가 이거 한 수백 마리 죽여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 마리씩 떠오르면 이거 장사 지내는 것도 괴롭더라. 그래서 이 어항은 물고기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물고기 시체를 치워주는 어항이다. 그리고 새끼를 놓으면 새끼를 보호해주는 그런 센서가 달려있어가지고 새끼를 놓자마자 부피는 잡아먹는데 이걸 안 잡아먹게끔 딱 하자마자 뭔가 센싱을 해가지고 경보를 주인한테 알려주더라. 그래서 주인이 조치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새끼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새끼들이 보통 한 20마리 놓으면 그 다음날 그 보면 다 잡아먹고 한 5마리 남아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부터 이렇게 쭉 가는데 이 1단계부터 이거 단계별로 사람기술, 자본, 마케팅 요 코스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에로 기술들인데 이게 핵심 성공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15개 되는데 이 단계들이 다 예상되는 문제점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극복해야 될 하나의 허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사업 계획서에 다 이야기를 할 거고 그걸 우리는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해요. 핵심 성공 요인 파란 속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내가 이거 7가지 있죠. KPI 이걸 KPI라고 해요. Key Performance Index 제품 개발 목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제품 개발 목표가 어디서 나오는 거다? 고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그게 도출이 되는데
그걸 도출을 언제 하는 1단계에서 해요. 아이템 발굴에서. 즉, 이 아이템 발굴을 할 때 디자인 싱킹 이런 기법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찾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은 그게 대체가 된 게 컴퓨터가 찾아내주죠. 그게 빅데이터예요. 예전에는 통계 분석을 했고, 그죠? 그런데 예전에 통계 분석도 하고 그런 디자인 싱킹도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 해가 QFD 들어보셨어요? 그런 공학적인 기법이 있어요. 공학적인 기법이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기회 될 때만 QFD라는 그런 기법도 있고 그런 또 뭐가 있어요? 페르소나 기법 해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한번 내가 장애인과 똑같은 환경에서 한번 실제로 겪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니면 노인의 입장에서 안경도 막 두툼한 거 써가지고 실제로 흐리게 보이고 감각도 둔하게 만들어. 이렇게 다 페르소나 기법. 그래서 그러한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 발굴하고 KPI 찾아내는 요거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2단계 연구 개발해서 3단계 이제 이런 기술 확보를 하고 4단계가 여기 홀수로 돼 있는 거 있죠. 2단계, 4단계, 6단계. 그러니까 1단계, 3단계, 5단계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2단계, 4단계는 전부 검증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단계 아이디어를 기술 가능성을 검증해가지고 시행착오 테스트를 해서 3단계 이제 프로토 컨셉 만들고요. 그 기술 확보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4단계 또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게 5단계예요.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품에 있어가지고 디자인까지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기능과 디자인. 그걸 가지고 시제품을 가지고 이제 뭘 하죠? 시장에 한번 풀어보고 고객의 의도를 한번 이거 쓸 거냐 안 쓸 거냐 해보는 거죠. 이게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보팅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이 피보팅하는 게 1차로 만약에 저걸 만들었을 때 확률은 피보팅 확률이 95%입니다. 5%만이 그냥 운 좋게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나머지 95%는 다시 돌아가서 그 95%가 두 번째 하면 몇 퍼센트? 15%로 껑충 뛰어올라요. 그 95% 곱하기 0.15 하면 또 한 80명이 다시 또 피보팅회가 또 돌아가죠. 그 80명이 또 세 번째 또 도전하면 갑자기 30%로 껑충 뛰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30명 넘어가면 이제 50명이 남은 거예요. 50명이 다시 돌아가 피보팅회가 다시 하면 그때는 40%가 성공률이 있으니까 50명에 40%면 한 30명이 이제 또 피보팅하면 그 중에 또 이제 반 이상이 또 피보팅이 되니까 15명 나가면 결국은 15명만 사업화를 못하고 나머지 85명 다 사업화를 한다는 게 이제 그래서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한 번 시도해보고 5%밖에 성공률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자전거도 한 번만에 성공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똑같아요. 이 원리를 알면 한 5번 시도하는 기회를 줬을 때 성공률이 얼마냐. 이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걸 봐야 되는 건데 너무 조급한 거야. 시제품 한 만들어가지고 1차년도 해가지고 성공화율 하니까 90%야. 기준을 보니까 엄청 이제 성공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그래야지 또 되니까 전부 90% 성공률이 뭐죠? 다 그냥 실제적으로 제품화하는 건 별개로 그냥 성공률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다 허수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한 5번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성공률이 얼마냐 보면요. 한 85명이 다 그래도 먹고 사는 자기 포지셔닝을 하죠. 새로운 영역에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이런 안목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창업 정책은 엉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그냥 해보고 그냥 5% 기술 뭐 기술 사업 성공률인데 이거 지원해야 되냐 아니냐 뭐 이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품 인정 단계가 KC 인정 이런 게 6단계고
그리고 이제 7단계가 뭐냐면 생산 시설을 만드는데 그걸 우리는 인프라 구축이라는데 그때 검령 뭐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면 뭐 사람 뽑아가지고 제조인 인원들 뽑아야 되죠. 공장 만들어야 되죠. 땅 사야 되죠. 돈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까지는 내가 시제품 만드는데 이 시제품 만드는 거는 돈이 5천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5억이 드는 거죠. 10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죠. 근데 5단계까지는 성공 확률은 낮아요. 5번째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빚내가지고 개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5단계까지 가야 돼. 그때는 내 자본으로 망해도 되는 돈으로 해야 돼요. 그게 뭐죠? 3F가 있죠. Father, Mother, 그 다음에 Friend, 그 다음에 False, 바보, 눈먼 돈. 그래서 3단계인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국가 지원 자금, 세금 5천만. 나라에서 여러분들한테 창업 MBA를 해보라고 돈을 주는데 안 받고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하려면 그거 나중에 다 갚아야 되고. 그런데 셀프 MBA를 해보라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5단계에서까지는 망한다 생각하고 망한다는 게 별거 없어요. 내 돈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한두 달 매칭 펀드로 한 10%에서 20% 내고 5천만 원에 한 500만 원 내고 그래서 사업계 뭐 7천만 원짜리 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 정도 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더 조건이 좋아가 아예 돈 안 내도 되네. 매칭이 없어요. 그냥 받아요. 그래서 이런 돈이 사실은 뭐 그 너무 업자들이 설쳐가지고 막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받게 해주겠다.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내가 거기 전문가가 돼서 내가 조잡하지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러면 이제 뭐냐면 사업계획서는 표현의 양식이지만 더 핵심은 뭐냐면 그 사업계획서를 채우는 나의 경험적 압축 경험이죠.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그 만들어주는 대로 아이템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해결 안 되면 더 골치 아프고요. 사업이 잘 될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7단계 이제 인프라 구축 이걸 엔지니어링 단계라고 해요. 7단계를 우리 엔지니어 공학 엔지니어 그 과목들 보면 기계공학, 전자공학, 공학 들어가는 게 전부 엔지니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어요? 아니면 요 5단계 시제품을 어떻게든 생산시키는데 공학적으로 어떻게 잘 인프라를 구축한 엔지니어링을 하겠습니까? 이런 과들은 다 엔지니어링과예요. 현장에서 뭔가 구축해주고 자연과학으로서 과학, 철학, 물리, 화학 이런 거 하는 사람은 1단계에서 3단계 없는 걸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우리 자연과학이라고. 그래서 정부 과제도 성격이 1단계에서 3단계 가는 거를 우리는 원천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요 4단계, 3단계에서 5단계 가는 걸 시제품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이제 7단계 정도 되면 뭐죠? 인프라 구축하는데 우리가 9단계가 이게 양산이거든요. 이 양산 단계에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 무역 제소 당해요. 나라간에 돈을 그냥 불공정하게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어가지고 나라에서는 7단계 인프라 구축 사업, 뭐 공정 장비 기술 혁신 사업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금령을 만들던 아니면 근데 금령도 그냥 양산 금령 지원이 아니고 말을 싹 돌려가지고 시제품이라고 해라. 근데 눈치도 없이 자꾸 양산 금령 만들겠다 하면 지원해 줍니까? 정부 지원해가지고 받아준대. 그게 발표하는데 자꾸 양산 금령 지원 사업 뭐 이게 그러면 떨어져요. 눈치껏 해야지. 그건 국가 간에 그런 저의가 있다면 시제품 시 앞에 한두 대 그냥 이 인프라 구축도 우리는 테스트 연구 개발을 해서 그 장비를 효율을 높이겠다. 생산율.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 7단계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양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만들어야 되죠. 자금이 운영 자금 보통 이제 3개월 또
동안 이제 자금이 묶여 있다고 봤을 때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받고 뭐 IPO나 엑시트를 가는데, 여기서 보면 제품을 양산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케팅 지원 사업도 요즘 잘 돼 있죠. 그것도 간접적으로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게요, 참 좋아요. 뭐냐면 간접적으로 이것저것 엄청 많아요. 단지 몰라서 못한다 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사업화의 하나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퀄리티가 4P 플러스 3P가 7P, 이게 고객 가치인데, 이걸 우리는 KPI라고 하고, 이런 KPI, 즉 이거를 개발하는데 정확하게 디파인 하려면 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자기가 셀프 인턴십을 통해서 안목을 길러야 되고, 그게 돼야만이 이거를 디파인을 해서 개발자한테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개발자한테 알아서 해달라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업가는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단지 그거를 시간이 없어가 자기가 안 할 뿐이지. 음식점 창업을 했을 때 기술 창업이 되는 것이, 음식 뭐죠, 이거 이런 요리를 본인이 직접 다 할 줄 알고 시켜야지 컨트롤 되지. 그냥 돈 있다고 그냥 다 써가지고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당장은 잘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투자 뭐 이런 전부 다 있는데, 이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계속 할 거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 프로덕트 기준으로 보면, 매출 기준으로 보면, 투자는 초기에 매출 없이 투자 기간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게 밑에 보니까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요 투자의 반을 차지하고,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단계부터 9단계까지는 매출 없이 생산까지 이루어지니까 이 빨간 투자비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조금씩 일어나는 구간이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시제품부터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내가 돈을 번다고 하지만은 요 투자비가 회수되는 시점이 성장기 중간쯤 돼요. 그럼 이때부터 요거는 이제 본인께 되는 거죠. 그리고 손익 분기점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은 뭐가 되냐면, 이 전체에서 이 비용에다가 이 매출 뺀 요게 사실은 회사의 밸류에이션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기업 기술 가치 평가 그쪽에 보면 업종별로 다른데, 제조업은 연 평균 당기 순이익에 곱하기 10, 그 다음에 재료비가 안 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지적 재산 관련된 사업은 100입니다. 같은 1억이라도 1억 순이익이 나더라도 제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인데 1년 매출 정도의 10억인데 소프트웨어는 100억짜리 해서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비가 안 드니까. 확산성이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사업이라는 게 시간을 결국은 신뢰를 쌓아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자본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게 몇 년 걸린다? 한 3년에서 5년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제품 만들어서 5번 내가 운이 좋아가 첫 번째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충분한 트레이닝이 안 되고, 그런데 잘 되면 뭐예요? 그 다음이 없는데 한 5번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 머리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이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이 제품 요걸 하나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꼬꾸라질 때 다시 뭔가 중간에 또 제품을 또 계속 이렇게 히트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앞에서 몇 번 돌아야죠. 그래서 첫 성공했다고 이게 성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한 10년 지나 보면 정말 10년 후에도 계속 매출이 상승 곡선이 이렇게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자 계획이란 그래서 사업 계획서가 왜 필요하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은 계획이 들어가면 사업이 되고요. 꿈이 계획이 들어가면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 인생이 계획이 들어가면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80%의 보통 80%가 그냥 꿈으로 끝나죠. 근데 실천력 있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구체화시키는데 이 사업계획서의 장점이 뭐냐면 체크리스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의 로드맵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앞에서 보면 그런데 보면 이게 레이어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어떤 레이어냐면 여기 보면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밑에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 이게 구체적으로 내 사업 회사로서의 그 어떤 레이어에서의 사업계획서가 있고 제품 하나로서의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만든 분들 보면 제품 하나 만든 사업계획서인데 그 안에 인생이 막 들어가 있고요. 막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회사 소개를 하려 했더니 자기 막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제품 하나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사업계획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인생 로드맵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필요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장수가 마스터 버전으로 큰 100장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용으로 5장짜리, 1장짜리도 있어요. 원페이지. 그래서 MPD, MABC, 이런 원페이지, 프로포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컨셉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사업계획서 한 번 만들면 계속 버전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직 취창업은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라면 사업계획서는 창직 창업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이 일어나고 고용이 되고 회사가 되는 게 이걸 창업이라고 하고요. 그 전 단계가 창직 단계인데 처음에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취업, 학업, 봉사, 출판 이런 포트폴리오를 해서 이걸로 해서 자기가 하는 분야 새로운 분야니까 없는 분야니까 잡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하는 잡을 유지를 하면서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학위를 통해서 자기 브랜드 포지셔닝 만들고 봉사, 출판 이런 걸 통해서 그 분야에 안목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R&D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요걸로 인해서 매출이 포트폴리오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가면서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의뢰가 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브랜드 포지셔닝에 의해서 퍼스널 브랜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 자기의 그 안목도 생기고 1단계에서 3단계 그 안목도 생기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정부 지원 자금 받아가 매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혼자 1인 기업이었다가 매출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을 고용하게 되잖아요. 이때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회사 차원에서 이제 그 다음 걸 또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을 또 기획을 해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회사는 이제 하나의 제품이나 아니면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로서는 그걸 다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 관련된 그 직원들이 또 다른 작업도 해요. 개발 용역 사업도 하고 무슨 조금 원하지 않는 사업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포트폴리오가 이게 이제 줄어들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주력하게 돼. 이 환경이 갖춰지는 데까지가 평균 몇 년이냐면 14년이 걸린다. 평균적으로. 요 중간까지 가는 데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5년. 근데 사람들은 이것까지 가는데 보통 너무 짧게 1년. 여기 가는 게 한 3년 이래요. 아니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14년이 걸리고 그 중에 이제 회사가 스케일이 있는 회사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죠. 그래서 요 정보 수집하고 이런 거는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가 우리 추석이죠. 네. 그리고 다다음 주는 추석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대체 수업이 12월 달에 있습니다. 12월 수요일인 12월 달에 있는데 12월 그러니까 그 둘째 주인가 그때 토요일 날까지 수업을 16주차 그때 수업을 이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셨던 분이 다시 그냥 그 이동 중에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고 이 자료는 카톡상에 제가 다 공유를 할 겁니다.